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2일 개사 9번째 기사 1593년 명만령 21일 중화사람 김언진 등 8인이 길에서 산 붕어 17마리를 올리니 전교하기를 이 물건을 받는다면 사체의 손상됨이 있겠고 받지 않고 그대로 지나친다면 그들의 성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되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자 심희수가 아뢰기라 어찌 받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라 물건을 주어 상을 내리라 하였다. 즉시 배 내피를 주니 모두 꿇어앉아 사양하였다. 전교하기라 그대들의 정성이 지극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하고 이어 전교하기라 이곳에 와서 보니 지대하는 사람이 많고 어선도 지나치게 풍부하다. 황해 감사에게 일러 지대하는 사람을 겨우 공력할 만큼만 남겨두고 그 밖에는 모두 돌려보내며 앞으로의 어곡물도 간소하게 할 것을 각 고을 수령들에게 알리게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라. 오는 길에 상은하는 자를 보았는데 발이 없는 사람이었다. 보기에 매우 참혹하고 불쌍하니 복호하여 역에서 면제해 줄 것을 황해도 감사에게 이르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2일 개사 10번째 기사 평안감사 이원익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의 죄 때문에 이를 거르쳐 평안도로 피난하였다. 경이 비록 적을 친 공은 없지만 경이 마음을 다하여 조치한 덕으로 오늘의 행차가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오직 그대의 공이다. 적의 형세가 아직도 성하니 국사가 끝내 어찌 될지 모르겠다. 일로에 도착하는 곳마다 대소 시민들이 모두 경을 이 고장의 감사로 유임시켜 주기를 원했으니 경이 민심을 얻었다는 것을 알겠다. 외방의 민심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도의 백성들은 질박하고 문식이 없는 것 같다. 하니 원에게 아뢰기를 남방과 달리 오직 질박할 따름이니 다스리기 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촌락이 매우 드문 것이 걱정스럽다 하니 이 원익이 대답하기를 민물이 조잔하여 빈 땅이 매우 많으므로 심히 염려가 됩니다. 또 소신의 경력에 힘을 쓴 공로도 별로 없으면서 지금 선교를 받더니 그저 성은에 감격할 뿐 몸둘 곳을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천이 말없이 도와주시니 반드시 크게 근심할 만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의 형세가 매우 성하니 그네 어찌 될지를 모르겠다 하니 원익이 대답하기를 옛부터 사륙을 일삼은 도적은 반드시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적이 타국을 침범하여 해를 보이며 사륙을 일삼고 있으니 천주가 있을 것인데 어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술과 퇴선, 약봉을 하사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0일 개사 11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이 제독은 10일에 서울에서 출발하고 이 여백은 8일에 서울에서 출발하였으니 날짜를 계산해보면 오래지 않아 황주에 당도할 것입니다. 대가가 재령으로 가시면 갔다가 돌아오시는 시기가 너무 멀 것 같은데 그대로 이곳에 머물러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재령으로 갈 것인지를 대신들과 의논하소서 하니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0일 개사 12번째 기사 이해조가 아뢰기를 삼가 첫반사 윤근수의 장계를 보건대 송경략이 이달 14일 정주에서 출발하 요동으로 간다고 하였으니 중로에 사람을 보내 위문하는 이해가 있어야 하겠으므로 감히 여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적당한 사람을 골라 보내어 외적이 아직 부산에 있는데 대인께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니 우리나라는 민박할 뿐이라는 내용을 말로서 간곡히 고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0일 개사 13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내일 거동하실 것을 대신들과 의논하였더니 대신들은 제독이 분명 9일에 출발하였다며 그 날짜를 계산하건대 앞으로 황주에 당도할 것이니 앞으로 며칠 안으로 황주에 당도할 것이니 대가 그대로 이곳에 머무르셨다가 형세를 보아 진퇴하는 것이 무방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미리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0일 개사 14번째 기사. 송경락에게 이자하여 머물러 주기를 요청하였는데 그 자문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저 외적들은 공격하려는 마음을 멈추지 않아 노략이 여전하고 교활한 정상을 점점 펼쳐 서굴이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 예봉이 일찍이 꺾인 적이 없고 그 기세가 일찍이 떨어진 적이 없는데 무리를 이끌고 저희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그럴 이치가 없습니다. 겉으로 저희 나라로 돌아가려는 것 같은 형상을 보이고 우리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우리의 방비를 느슨하게 하고 우리의 계획을 회의하게 하여 다시 침략의 마술을 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바다를 건너 저희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고 연변의 고장을 여전히 점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진주가 새로 격파당하여 전사들은 굳은 의지가 없고 영남 제장에게는 군사가 10,000명도 채 되지 않으므로 형세가 외로와 위축됨이 더욱 심하니 혹시 이로 인하여 적이 석권의 기세로 북상한다면 토경 어란의 상태를 앉아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처럼 절박한데 손을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할 형편이니 생각이 이에 이름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수리가 새를 칠 적에는 반드시 먼저 날개를 거두고 승냥이가 짐승을 잡을 때에는 반드시 먼저 형체를 숨기는 법인데 날개를 거두고 형체를 숨긴 것을 보고서 드디어 걱정할 것 없다고 한다면 수리에게 찢기고 승냥이에게 씹히지 않을 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 적의 흉모가 어찌 이와 다르겠습니까? 저 외적은 간교한 께가 무수하고 번득이는 기지가 헤아릴 수 없어 국토를 유린하고 인민을 도륙하는데 가는 곳마다 막을 자가 없었으나 다만 저들이 두려워하고 어렵게 여기는 바는 오직 중국군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크게 위령을 떨쳐 모조리 쓸어내는 공력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위험은 다시 구제할 수 없고 적의 탐욕을 끝내 징계할 수 없을 것이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대인께서 나의 정성을 헤아리어 장령들을 통독하고 군사들을 지휘하여 남쪽으로 내려가서 바다까지 진격한다면 우리나라도 여신을 수습하고 군사를 다 동원하여 기가고 형세를 도와 오랑캐의 무리로 하여금 다시는 흉모를 펼칠 수 없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신라 같은 국가의 명맥을 연장하고 만세의 깊은 원수도 조금은 갚을 수 있을 터이니 간절히 바라건대 개인께서는 잘 생각해 주십시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0일 개사 15번째 기사. 경락 병부가 이자하인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이 제도 유 총병 등이 해국의 장관 박 의장 등의 인신을 찍은 정문 안에 외노가 부산에서 40리를 물러갔고 아울러 침범과 약탈에 대한 소식도 없다고 한 말에 의거하여 올린 정문을 의거하건대 외가 부산에서 떠나갔다는 보고가 정확하고 기관할 때에도 반드시 다시 침범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관량관 김윤국이 군량의 결핍으로 인하여 병마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록 하고자 하여 고의로 경주에 경보가 있다고 날조하여 와전, 망보하자 부총병 유정은 사실 여부를 탐지하지도 않고 그 보고만 믿고서 즉시 군사를 출동시켰으니 사졸들을 필요로 하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방을 격려시킨 것이 모두 김윤국이 기망한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왕께 이자하지도 않고 김윤국을 군정을 허위로 보고한 죄로 징계하여 지난 잘못을 바로잡고 앞으로의 그런 조짐을 경계하고자
부로 잡아왔습니다. 또 이 제독 등의 정문에 의거하건대 천병이 만리 밖에서 멀리 와서 왕의 나라를 위하여 해상을 지키고 있으므로 양국을 넉넉히 주어 등포의 위엄을 왕성하게 하고 휴식시켜 초발의 기운을 기르게 해야 된다고 하였다 하니 왕께서 친히 구휼하시는 지극한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신 김윤국은 군량을 운반할 것은 생각지 않고 군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하여 외가 경주를 침범한다고 거짓 보고함으로써 우리 천병들이 분명하느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본부가 있는데도 배신의 모만이 이와 같은데 본부가 돌아간 뒤에는 어떠하겠으며 군사들이 머문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지오함이 이와 같은데 군사 주둔이 오래되면 어떠하겠습니까? 그 기망한 죄를 바로잡아 후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자하여 김윤국을 조사하여 끝까지 취재할 것과 전라 경상 양도에 재촉하여 주둔군의 군량을 결핍되게 하여 이를 걸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3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상이 황주 윤빙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3일 갑오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쟁은 오래도록 끝나지 않고 있는데 제용이 먼저 고갈되어 남방의 전사들이 계속 무너져 흩어졌으므로 지금에 와서는 적과 대진하고 있는 자는 오직 중국 군사들 뿐입니다. 중국 장수가 전위에 간절하게 분부한 것은 오직 병사를 모집하여 성세를 도우라는 것이었는데 병사를 모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있는 군사마저도 거듭 줄어들어 점차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경락의 자문을 보는 건데 역시 이 문제부터 말하였습니다. 지금의 사세로서는 군사를 모으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군량을 조달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지금 비록 군사를 끌어모은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평상시 하삼도에서 상분하는 군사는 충청도 500여 명, 전라도 900여 명, 경상도 300여 명으로 도합 1,700여 명이었으니 전사 한 자와 도산 한 자를 제외하더라도 현존 인원이 매번에 반드시 1,000여 명을 밑돌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두 달마다 휴번하고 각각 봉족이 있습니다. 경기, 강원, 황해의 수비도 역시 중요하니 예에 따라 상번시켜야 합니다. 충청, 전라, 경상도의 상번하는 군사는 각각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예의에 비추어 뽑아 서울의 상분하는 예의에 따라 날짜를 정해 도 원수에게 보내어 한결같이 유종병의 절제를 받게 하고 겸하여 난병과 기거를 같이 하면서 의갑, 기계를 점점 익혀 저들과 같게 되도록 하는 한편 기복, 격척하는 법을 훈련하게 할 일로 삼도 감사와 도 원수에게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3일 갑오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유정의 자문을 보건대 그 대체적인 내용은 수하의 군사가 수에 있어서 외족과 현격히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본국의 군병으로서 우리 군사와 함께 파수를 보는 초병이 하나도 없다. 다만 대구에서 김명원을 한번 보았고 외적이 물러간 뒤에 합천에서 권유를 한번 만났을 뿐인데 모두 황급히 떠났으니 어찌 저 외노들을 소탕하기를 바라겠는가? 앞으로는 해국의 군병들을 미리 엄히 신칙하여 갑작스런 경보가 있을 때 한 번의 조발로 즉시 오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군병으로서 한 사람도 중국 군사와 합세한 자가 없으니 지극히 민망합니다. 앞서 비록 군정을 다 징발할 것으로 하삼도에 계속 하유하긴 하였으나 현재의 사세로 보건대 군사를 모으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군사를 기르기가 어려우니 아무리 많은 군사를 조발했다 하더라도 접전할 군량이 없다면 하루도 머무르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군사 가운데 반드시 용잡한 노약자가 있을 것인데 건장한 자만 전쟁에 내보내고 허약한 자는 군량을 돕게 한다면
세국식이 이미 익었으므로 노약자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전쟁에 나간 자에게도 양식이 떨어지는 염려가 없게 될 것입니다. 당번 군사는 이미 스스로 양국을 준비하여 출정하도록 하였거니와 이밖에 초벌군도 이와 같이 하게 한다면 군세도 고약한 데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삼도감사와 도원수에게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사실은 논한다. 병사는 멀리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 가장 소중한 것은 장군다운 장군을 뽑는 것이다. 장군이 장군답지 못하면 그에게 군사를 뽑게 하여도 충실한 정장들이 온갖 방법으로 빠져나가기를 도모할 것이고 군량을 돕게 하여도 바친 곡식이 반드시 군량으로 쓰여지지 않을 것이다. 비변사가 밤낮으로 계획한 보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3일 갑오 네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황정욱을 의율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하의 죄가 이미 윤기에 관계된 것이라면 신인이 공분하는 바이니 천토를 행해야 하고 그 안옥 단죄를 잠시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급제 황혁은 관동에서 북도로로 옮겨갈 적에 군부의 어려움도 생각하지 않고 또 부탁한 중책도 있고서 모든 행위가 다 배려하여 여러 배에서 공억하는 것이 조금만 뜻에 맞지 않으면 마구 매질을 하였는데 지나가는 곳마다 소란하여 마치 난리를 겪은 것 같으므로 민심이 원망하고 배반하여 끝내 회령의 변고를 초래하였습니다. 적에게 잡힌 뒤에는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적에게부터 적의 지시라며 받아 따르지 않는 것이 없어 처음에는 땅을 끊어주고 강화할 것을 청하더니 뒤이어 신자를 쓰지 않고 적을 높이는 서장을 올렸습니다. 전후의 서장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온 것이고 보면 이는 실로 국가를 저버린 하나의 적이니 천지 사이에 살도록 용서할 수 없습니다. 급제 이영은 적의 포로가 되어 적에게 아첨하고 이임금을 배신한 죄가 황력 부자처럼 용서할 수 없는 유를 범하였으니 황혁과 이영을 아우러 잡아다가 추격하여 율에 의해 죄를 정하게 하소서. 황해도 일대는 전쟁을 겪은 뒤 음리가 소연하고 관고가 탕진되어 중국 장수의 지공도 되기가 어려운 형편이니 상께서 진주하시는 날에 일행의 문후와 지공을 간략하게 했어야 하는데도 수령이라는 자들이 상상의 지극하신 뜻을 본받지 않아 백간의 지공을 다투어 풍부하고 화려하게 하여 큰 상을 진수성찬을 어지러이 진설하는가 하면 다담까지 차리고 또 밀과까지 올리는 것이 평상시보다 지나쳤으니 보는 것마다 지극히 경악스럽습니다. 감사는 한도의 주관자로서 전혀 금칙하지 않았으니 황주에서 지영한 수령과 감사를 아울러 추구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그리고 이후에는 해사로 하여금 거듭 금칙하게 하고 그 중에 더욱 심한 자는 각별히 논단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황정욱은 멀리 귀양 보냈으니 지금 다시 죄를 더할 수 없다.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3일 갑오 다섯 번째 기사 부제학 이 괴기 아뢰기를 소신이 이 제독의 중로 문안관으로 가서 제독이 봉산에 들어간 뒤에 문안하였더니 제독은 대답은 하지 않고서 도리어 온당치 않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말을 주고받기가 어려워 돌아가서 국왕에게 고하겠다 하였더니 제독은 나를 만나야 별로 할 일도 없을 것이다 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매우 놀라운 일이다. 어찌 저와 같이 할 수 있단 말인가. 내일 거둥을 일찍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3일 갑오 여섯 번째 기사 밤 1경에서 4경까지 구름이 짙게 끼었다. 5경에 객성이 천장성 동쪽 제3 성안 세촌쯤에 있는 형색이 천창성보다 약간 희미하였다. 해성은 망각이 사라진 뒤에 날로 점점 희미해지고 또 새벽 기운으로 인해 해성이 잘 안 보여서 해성이 머문 성차를 관측할 수가 없었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3일 갑오 7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이 홍국의 사건에 관련된 전 부사 안세희를 잡아올 일로 이미 근부에 나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세희가 도 채찰사의 군관으로서 서장을 가지고 왔으므로 즉시 수금하여 홍국이 잡혀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래대로 하라. 이 일은 막중한 일이니 속히 추국하여 처리하고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회개하기를 상의 정교가 진실로 마땅하십니다. 속히 조사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이어 전교하기를 이 일은 매우 중대하니 근부 혼자서 다스리게 할 수는 없다. 삼성 추국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회개하기를 상의 전교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사체가 지극히 중대하니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대신이 회개하기를 삼성 교자하여 추국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래대로 하라. 오늘 삼성 교자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3일 갑오 8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중국에서 보내온 양곡을 운반하느라 선착들을 모은 지 이미 1년이 지났으므로 양도의 선부들은 집안의 생계를 돌볼 수 없어 해상에서 원망하고 있으니 매우 가엾습니다. 한철의 양국 운송은 국가 대사에 관계되는 것이니 진시로 상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 차례 운반한 뒤 다시 한 차례를 더 운반한 자에게는 1년 동안 복호해주고 한 차례씩을 더 운반할 적마다 1년씩을 더 복호해 주소서. 그리고 먼저 공명첩 40장을 만들어 황응성에게 보내어 그 운반한 횟수를 계산하여 먼저 상을 주고 나중에 첩정에 후록하여 시행하라는 내용으로 아울러 행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3일 갑오 9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전일 제독을 접견하실 적에 상께서 골룡포를 입으셨는데 뒤에 들으니 제독이 매우 그르게 여기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유원회를 접견하실 때는 흑포를 입으셨으니 이번에 제독을 접견하실 때에도 흑포를 입으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까닭없이 전번과 이번의 복장을 달리할 수 없으니 임시에서 통사로 하여금 제독에게 복색을 물어보게 하소서. 만약 제독이 복색에 대해 묻는 이유를 묻거든 산능의 변이 있었으나 노야를 존경하는 예가 중하므로 전일의 부득이 임시로 홍포를 입었는데 매우 미안하게 생각되어 감히 묻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게 하시고 그의 예에 따라 시행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산능의 일을 아직 다 마치지 못하였으니 흑보를 입고 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3일 갑오 10번째 기사 위관이 안세희의 주안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뢰기를 전 부사 안세희는 47세로 이 홍국이 정릉의 시처를 찾은 연후에 대하여 추구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공초하였습니다. 신이 채찰사의 군관으로서 개성부에 있을 적에 경기도사 심긍명이 와서 선릉과 정릉에 변고가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채찰사는 즉시 달려가고자 하여 접반사와 상의하고서 공림한 뒤에 나갔습니다. 이경이 지난 뒤에 마늘대 밑에서 개성에 있는 각 원을 거느리고 공림하고 나서 이튿날 새벽에 동파로 달려가 채탐할 군관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뽑힌 군관들은 모두 이 지방 사람들로 길을 모르는 자들이었고 오직 이 홍국만이 서울 사람이었습니다. 채찰사가 홍국에게 적시 떠나도록 하니 홍국도 길을 모른다고 했으나 채찰사는 그대로 홍국을 보냈습니다. 그때 양주 목사에게 입문하여 아병의 한두 명을 보내어 홍국과 함께 채탐하게 하니 양주 목사가 아병 2-3명을 보내었고 채찰사도 아병 4인을 주어 홍국과 함께 가게 하였습니다. 홍국이 능침으로 가서 보니 시체가 광중 밖에 있기에 즉시 광중 안에 안치하고 시체에 부착되어 있던 여자 명주 저고리와
명주 말고 각 1건과 감찰 천익 반건을 독응리 마을 뒤산에 묻어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적을 납포하는 일로 양주에 머문 지 이틀이 되던 날에 양주 사람 지천령이 다시 채탐하라는 관찰사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채찰사의 명을 받고 온 천령이 능소로 떠나려고 고 언백에게 와서 말을 전할 때 신은 그들이 장차 능소 근처로 떠나려 한다는 것을 들어 알고서 천령과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독음리에 도착하여 그 마을 주민들을 불렀는데 그때 임해군의 종인 박리양이라는 자도 갔었습니다. 굴러모은 주민들에게 이곳에 의의를 묻어둔 곳이 있다 하니 그대들이 가서 찾아오라고 하였더니 적시 건너다 보이는 곳으로 가서 파 가지고 왔습니다. 신은 계묘한 지가 오래지 않으므로 의복은 모두 새 것일 것으로 여겨 그 의복 앞에서 공립하려고 파온 것을 풀어보았더니 공석 속에 다만 3가지 물건만이 있었습니다. 신은 그 사람들에게 만약 왕의 능이라면 국내의 하인이 몰래 이런 옷을 넣을 수도 있겠으나 대왕의 능이라면 그를 리가 만무하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반드시 추문하는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즉시 도로 묻도록 하였습니다. 16일 천령에게 능서로 가는 길을 물어 바람이 불기를 기다려 배를 타고 삼경에 먼저 정릉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천령이 말하기를 흥국이 시체가 수도 밖에 있기에 자기가 안 하다가 광중에 넣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능 밖에 이르러 천령과 옥화동으로 하여금 광중에 들어가서 수도를 살펴보게 하였더니 수도는 별로 파손된 곳이 없고 사지 근처에 3분의 1이 파손되어 뚫렸는데 넓이가 거의 1장, 길이가 거의 2장, 높이가 거의 서너 장이나 되었습니다. 그 안을 수색해 보았으나 아무 물건도 없고 다만 5채의 남짓한 철장만을 찾아냈을 뿐입니다. 정릉에서 찾아낸 철장 8개와 두 선릉에서 찾아낸 철장을 합치면 세릉에서 찾아낸 것이 모두 22개였고 이 밖에 다른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은 그래도 미진한 생각이 들어 도로 정릉으로 와서 살펴봤으나 역시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신이 옥화동에게 너가 이미 이 홍국에게 함께 가서 시체를 찾자고 했다 하더니 지금은 어찌 찾지 못하는가 하고 제3 엄히 물으니 답하기를 나는 장초에 들어가 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배를 타고 돌아와서 철정 22개와 채찰사에게 보내는 고목을 동봉하여 철령에게 주어 보내고 또 한 통의 서찰로 언백에게 통고하기를 능침의 중대한 일에 대해 홍국은 시체가 있다고 했으나 지금 내가 보는 바로는 이와 같으니 매우 수상하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이어 광주로 가서 적을 납포하다가 4일째 되는 날에 다시 도금리로 돌아와서 전에 만났던 주민을 만나보니 그들은 모두 며칠 전에 이 홍국이 이미 시체를 찾아 송산으로 옮겨다가 봉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그런 말을 듣고서 잡은 외를 거느리고 채찰사의 군중으로 갔더니 이 홍국은 이미 시체를 찾은 연우를 적은 계본을 가지고 행제소로 떠나고 없기 때문에 서로 만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홍국이 돌아왔을 때 신이 홍국에게 나는 시체를 찾지 못하였는데 너는 어떻게 찾았느냐고 물었더니 홍국이 대답하기를 찾은 뒤에 단단히 숨겨두었으니 어찌 쉽게 찾을 수 있겠는가. 어떤 종실 한 분이 의복으로 싸서 기와 조각으로 덮어놓았는데 나는 묻어놓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내가 듣기로 너가 시체를 안고 수도로 들어가서 봉안하였다고 하던데 내가 가보니 수도가 파손되지 않았던데 어째서이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수도로 들어가서 봉안한 것이 아니라 시체를 안고서 위에서부터 내려갔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그가 이미 찾았다고 하니 강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놔두고 다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신은 영남으로 출정하였다가 지금 계본을 가지고 왔으니 상고하여 분간해 주십시오.
이상이 안세이가 공초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세이의 공초에 곡절이 이처럼 분명하니 반드시 정범을 주문한 뒤에야 귀일될 듯합니다. 지천령, 옥화동 및 중실 사람이란 자도 아우러 잡아다가 구문하여 사실을 캐어낸 다음 죄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3일 가보 11번째 기사 삼경에 전교하기를 승지를 인견하겠다 하였다. 주하성지 홍진이 나아가 아뢰기를 제독이 150리를 달려오는 동안 나와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말을 전하는 것이 잘못되어서이다. 나는 그런 뜻을 몰랐다 하였다. 홍진이 아뢰기를 나와보지 않은 곳 중에 더욱 심한 것은 동파이고 안성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대개 직로에 위치한 군현의 수령들이 대가 이 지대를 위해 나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주의 경우는 목사와 판관이 모두 대가의 지대를 위해 나오는 등 영접하는 인물이 매우 많았다. 비록 평상시라 하더라도 어찌 이와 같았어야 되겠는가? 옛날 임금들이 매년 순수할 적에도 어찌 이와 같았겠는가? 풍부하고 사치스러운 음식을 말하면 임금이 평시 권례에서 받는 공개라 하더라도 어찌 이와 같이 괴이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장차 음식 때문에 이를 거르치게 될 것인데 평안도에는 이런 폐단이 있었다. 모든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데 나는 죽을 먹어야 하는데 어찌 7, 8그릇이나 되는 많은 음식이 나왔어야 되겠는가? 물산도 본도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임금이 나로서는 일찍이 보지 못했는 것이니 반드시 호풍일 것이다. 보통의 중국 장수들로서 왕래하는 자들에게도 힘껏 지대해야 하거늘 제독이 어떤 분인데 그분이 회정할 때에 후대하지 않는단 말인가? 일로의 수령들을 출참시키지 않고 다른 곳에 써도 되는 것인가? 전에 다만 봉산한 고울 뿐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승지의 말을 들으니 특히 회개하다 하였다. 장운익이 아뢰기를 이객의 말을 들으니 제독이 자리를 구하고자 하였다 하는데 역시 깨끗하지 못한 것을 바쳤다고 합니다 하고 심희스가 아뢰기를 지극히 경악스럽습니다. 이 제독의 마음으로는 자기가 돌아가는 때이기 때문에 매우 대우가 이렇게 대만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관은 어디로 갔는가 하였다. 운익이 아뢰기를 유영경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듣지 못했습니다 하고 희수가 아뢰기를 아마도 배장의 집에 가서 있었을 것입니다 하고 홍진이 아뢰기를 조인덕도 갔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이 덕형도 병이 나서 뒤떨어졌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덕형도 병이 났다고 하니 접반사 한 사람을 대신 차출했으면 싶다 하였다. 운익이 아뢰기를 이 해수의 말을 들으니 제독이 용천에 당도했을 적에 어렵게 호란을 구하여 올리었더니 제독은 선우 정과 한 접시만을 마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용천이 어느 땅인가 하였다. 운익이 아뢰기를 서흥 땅입니다. 대체로 중국 사람이 장수가 외국에 왔다가 계선하게 되면 그 채무가 반드시 여유가 있는 법인데 제독은 어찌 이처럼 12여 명만을 거느리고 서둘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희수가 아뢰기를 경락과 회의하려 간다고 합니다. 하니 홍진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외장 소서비를 척금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왔다는데 반드시 이 외를 처리하기 위하여 오는 것인 듯합니다. 이 여백과 장세장은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하고 운익이 아뢰기를 양원도 100여 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서비의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라면 천신한 양원 같은 자 한 명만 보내도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는가? 어쩌면 외를 공격하기 위해 와서 상의하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황해도에서 다른 장관들이 왕래할 때도 저와 같이 대접하였는가? 아니면 이번에 제독이 올 때만 우연히 이렇게 대접한 것인가?
하니 희수가 아뢰기를 처음부터 비록 미관이라 하더라도 후하게 대우한 경우가 있고 혹 미처 지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다른 현으로 하여금 겸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니 희수가 아뢰기를 궁벽한 군으로 하여금 지대를 겸하게 하면 궁벽한 군마저 피폐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대신들의 기사를 내어 보이니 심의수, 홍진, 장운익이 모두 아뢰기를 처치를 잘못한 것은 감사이니 감사도 가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신의 눈앞에 범죄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구속하여 만났으니 지금 만약 감사가 간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하자 홍진이 아뢰기를 납포하여 오는 우리나라의 법에 대해 당관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실형일 경우 대신으로 하여금 벌을 결정하게 하니 감사도 대신이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대략이나마 경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상을 알리고 또 그간의 국절을 알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배행할 제상을 속히 결정하라. 적추가 동성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 어찌 대가가 지나는 곳을 그렇게 가까운 곳으로 잡을 수 있는가? 저쪽으로 하여금 나의 행색이 외롭고 위태로운 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용산의 외도 아직까지 머물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적반사를 차성할 일은 속히 말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니 희수가 아뢰기를 동정 중에서 뽑는다면 홍섬이 할만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어찌 통정을 보냈어야 되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3일 가보 12번째 기사 도 제찰사 풍원 부원군 유성룡이 치게 하였다. 신이 소명을 받고 올라오다가 군위에 도착하여 본도 좌 감사 한 효순의 치보를 받아보니 근자의 적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과 채탐인의 보고에 의거하건대 외적이 울산과 경주를 침범하려 한다고 한다. 그 말에 허실은 알 수 없으나 사세가 걱정스러운므로 즉시 품첩을 써서 유 총병에게 급히 보내고 군대를 이동하여 경주 근처에 주둔해서 성원해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품첩을 보낸 뒤 아직까지 회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일 또 한 효순이 치보로 급한 상황을 알려오기를 채탐 군관 이언방이 어젯밤 울산에서 돌아와서 말하기를 적의 형사가 매우 성하여 울산, 언양, 양산 등지의 외적이 산야에 가득하여 그 수를 알 수 없고 곳곳에 진영을 벌인 것이 가득하다고 하니 적이 올라올 환란이 조석에 박도하였습니다. 사세가 매우 급박하니 우도 및 호남 경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와 도원수, 순변사 이하 제장을 급히 지휘하여 밤낮을 가리지 말고 달려가 와서 위급한 형세를 구원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명을 받고 급히 올라가다가 마침 도내에 이와 같은 적변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도원수 이하 제장으로서 도내에 머물러 있는 자가 하나도 없고 다만 좌병사 고언백만이 경주에 주둔하고 있는데 굶주리고 파리한 군사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을 뿐이니 한창 기세가 널치는 적을 방어할 가망이 없습니다. 경주의 위급함이 조석에 있는데도 상도를 제업의 수령들은 모두 줄참하여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민들은 기아에 허덕이고 전염병이 크게 기승을 부려 장정들이 거의 다 죽었고 살아남은 자들도 대부분 목숨이 겨우 붙어 있을 뿐이니 비록 군병을 불러 모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자 하여도 방도가 없습니다. 신으로 하여금 잠시 머물면서 제장을 지휘하게 하려는 한 효순의 정성이야말로 절박한 근심에서 나왔다 하겠습니다. 신은 즉시 원수에게 전통하여 곧바로 처치하게 하고 또 유 총병에게 품첩을 보내어 제때에 미처 구원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라도까지는 매우 멀고 적병이 이미 경주 수십 리 건방에까지 왔으니 적이 와서 침범할 경우에 원병의 시기에 맞게 달려올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은 소명을 받고도 중도에서 지체하였으므로 또 군사의 간여함을 면하지 못했으니 지극히 황공합니다. 원수가 본도로 오기를 우선 기다렸다가 올라갈 계획입니다. 선조 7월 40일권 선조 26년 8월 13일 갑오 13번째 기사. 송경락에게 이자하여 진주사로 떠난 배신을 속히 발송시켜 줄 것을 청하는데 그 자문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이달 10일에 받은 배신 이영등의 칙에 의하면 7월 15일 서사 두 명사가 일본에서 돌아왔기에 신들이 양임해군 이진, 순하군 이보와 더불어 두 명사를 따라 22일에 함께 부산지를 출발하여 돌아오면서 보건대 외적이 연해의 팔성에 소효를 이루고서 여전히 머물러 있고 돌아가지 않았으니 그 흉모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였고, 또 본일에 주청사로 떠난 배신 황진의 칙계를 받아보건대 신은 이달 1일에 길을 떠나도 좋다는 경락의 허락을 받고 즉시 출발하여 4일 의주의 당도 함록강을 건너가려 하였는데 배신은 갈 필요가 없으니 편지를 보내어 도로 돌아와서 명을 듣게 하라는 경락의 분부가 있었다는 접반 배신 윤근수의 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은 이 이문을 바꿔서 이미 급함을 고하는 실봉 주본을 가졌으니 일각도 지체하지 않는 것이 도리이겠으나 지금 도로 돌아와 명을 들으라는 경락의 지시를 받은 이상 머뭇거리고 있기에 어려운 형편이라 생각하여 다시 돌아와서 조발의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을 갖춰 아랩니다고 하였습니다. 당직이 생각하건대 근자의 적의 기세가 날이 갈수록 더욱 기성을 부려 여전히 연해의 고을들을 점가하여 소혈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록 명군의 군사를 거느리고 멀리 주둔해 있기 때문에 두려움감이 멋대로 날뛰지는 못하나 병탄의 야욕으로 중국의 연해도 있고 다시 쳐들어오는 계획을 중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들이 비록 두 왕자와 배신을 이미 석방하여 돌려보냈다 하나 이는 실로 우리를 달래려는 미끼일 뿐 어찌 성심으로 순종하여 잘못을 고치고 죄를 뉘우치는 것이겠습니까? 연이어 8성의 진영을 만들고서 노략질이 여전하니 만일 우리의 위급한 틈을 타서 석권하는 기세로 북상하기를 마치 완안히 변경을 재침하듯이 한다면 무슨 계책으로 그들을 방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얼마 전에 이 위급한 사항을 간절히 아뢰려고 배신을 전차하여 황제에게 호소하려 하였는데 마침 기부에서 저기 바다를 건너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차송한 사신을 우선 기다리게 하였기 때문에 감히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들이 저희 나라로 돌아간다는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고 어르렁대는 꼴이 전보다 심하니 이러한 때에 황제에게 간절히 아뢰어 온 세상을 두루 덮어주는 천지 부모 같으신 시극한 언택을 다시 입지 않는다면 장차 만국의 참화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중조가 온 천하를 한결같이 보는 인도 구인에게 무너질까 염려됩니다. 기부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세밀히 고려하여 우리가 사정을 구하지 않아도 이미 자세히 살펴 잘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자식과 어버이 같으니 자식에게 지극히 원통한 일이 있으면 어버이에게 달려가 호소하는 것은 인정의 필연입니다. 그러므로 차송한 배신이 다시 길을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청하여 사정을 거듭 말씀드렸으니 기부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끝까지 구해 주시고 사신을 떠나도록 하여 황제께 아뢰어 다시 생성해 주시는 만세의 은혜를 입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조 7월 41권 선조 26년 8월 14일 얼미 첫 번째 기사. 상이 윤빙의 집에서 황주부로 거동하여 제독 이 여성과 부총 양원을 접견하고 저녁에 윤빙의 집으로 돌아왔다. 선조 7월 41권 선조 26년 8월 14일 얼미 두 번째 기사. 이 제독과 양 부총이 황주에 이르니 상이 제독에게 제배하자 제독도 답배하였다.
상이 또 양원에게 제비하니 양원이 답변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대인의 언덕을 입어 오늘에 있게 되었으므로 온 나라의 군신이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고 있으니 사배하겠소이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사배는 그만두시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왕은이 하늘 같으니 대인께 사배하겠소이다. 만약 대인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에 어찌 오늘이 있겠소이까 하고 상이 승지를 시켜 제독에게 고하게 하기를 국왕께서 배리한 뒤에 삼 고두하고자 합니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했다. 상이 제독 앞으로 나아가 제비하고 삼 고두하니 제독이 답변하였다. 상이 다시 양원 앞으로 나아가서 제비하니 양원이 답변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황은이 만극하고 대인의 득도 만극하오이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병마가 대부분 지치고 꼴과 군량이 계속 공급되지 않아 흉족을 다 썰어버리지 못하였으니 황공하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돌아가서 경락에게 고하여 다시 의논에 처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신민들은 어린아이가 어미를 믿듯이 대인을 우러러 보고 있소이다. 지금 흉적이 아직 부산 등 8성에 있는데도 대인께서 서행하시니 우리나라는 의지할 곳이 없어 의구함이 매우 심한데 지금 대인의 말씀을 드리니 감격스러움을 내기지 못하겠소이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당초 외적과의 강화는 본부가 안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장관이니 다만 적을 공격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은 서생포에만 운거해 있을 뿐이라 하니 8성에 있다는 것은 빈말입니다. 영남에 주둔하고 있는 2만 병사들의 군량을 댈 수 있겠습니까? 만약 될 수 없다면 중국의 병마를 중국의 경내로 이동시켜 우선 힘을 기르면서 조용할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경락에게 가서 이 문제까지 아울러 의논하겠으니 기국에서도 자문을 지어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8성에 적이 주둔해 있다는 말은 왕자의 친서와 경상 감사의 서장에서 밝힌 새로운 소식이 이외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8성에 적이 주둔해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인신 공문에 의하면 적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다만 황조의 허공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적을 물리쳐 주신 은혜도 이미 만극한데 더구나 또 중국군을 머물러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니 더욱 만극하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잔폐함이 너무 심하여 이만의 군량을 결코 마련하여 공급하기 어려우니 이 점 안타깝소이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기국에서 군량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은 나도 잘 압니다. 저 외적이 허공의 황은을 받고서 물러간다면 많은 병마를 주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적이 다시 침공해 온다면 새로 대군을 일으켜 토벌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신민들이 민첩하지 못하여 관접과 지대의 시기를 맞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항상 마음이 편치 않았소이다. 그런데 어제 일로에서 지대를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서는 더욱 항공함을 금할 수 없소이다. 나의 정성이 부족한 탓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모든 지방이 잔파해서 그런 것이니 개교할 것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였다. 상이 앉기를 청하니 제독과 부총이 모두 앉았다. 군신들이 뜰에 서서 왕경을 수복하고 왕자를 생환시켜준 데 대해 사배하기를 청하고 절을 하니 제독과 부총이 일어나서 읍을 하였다. 상이 다례를 행하였다. 상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군졸들에게 줄 은전의 수를 미리 강구해서 결정하라. 해를 넘기며 전쟁하느라 고생한 사람들에게 은전을 주지 않았어야 되겠는가 하였다. 제독이 말하기를 전라도 소성령은 험고하여 지킬만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매양 험한 곳은 버리고 평지로 내려와 진을 치니 어찌 패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례의 성도 역시 버리고 지키지 않았으니 적을 방어하는 방도가 어찌 이와 같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우리의 사정을 걱정하여 가르쳐 주시니 더욱 언덕에 감사합니다. 소성령이라는 곳은 어느 지방에 있습니까? 하였다. 제독이 말하기를 지리산 근처 운봉 가는 길에 있는데 매우 험하여 지킬만 하고 또 외적이 반드시 경유할 길입니다. 조령도 지킬만 한데 전일성이 신이란 자가 그 영을 지키지 않아
끝내 일을 망쳤으니 지금부터는 모두 지켜야 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를 위한 격리에 온갖 정성을 다하니 더욱 감사하여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하였다. 제독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여기에서 서울로 가실 것입니까? 서울의 백성들은 거의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부모 군신의 의리가 있으니 즉시 가서 백성들을 구하라십시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치국의 도까지 다 말씀해 주시니 과인이 평생토록 받들어 주선하겠소이다. 다만 저기 아직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굳은 의지가 없는 것이 걱정이외다 하였다. 장운익이 아뢰기를 대인께서는 영영 서쪽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까? 하니 제독이 이르기를 외적이 아직 남아있는데 내가 어찌 영영 돌아가겠는가 하였다. 상이 장운익에게 이르기를 외적이 물러가지 않고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간절히 말을 만들어 제독에게 고하라 하니 장운익이 아뢰기를 소신이 상의 뜻으로 제독에게 고합니다. 대인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군기를 가지고 경락에게 가시니 우리나라의 존망이 이번 걸음에 달렸습니다. 하자 제독은 정말 그렇다고 하였다. 상이 열예를 행하였다. 제독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 나올 때는 귀국의 지방이 이렇게 황폐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올라오면서 보니 황폐함이 더욱 심합니다. 이는 반드시 우리 중국군의 침해가 많아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자가 한둘이 아니니 다 잡아다가 취재할 수도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신민이 중국군을 힘입어 오늘에 있게 되었는데 어찌 침해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들으니 도리어 항공하외다 하였다. 제독이 손수 소첩을 써서 상에게 증정하며 말하기를 나를 수행했던 배신과 통관들이 노고가 많았으니 현왕께서는 그들을 승진시켜 사람을 등용하는 데 공정함을 보여주십시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어찌 대인의 말씀을 거역하겠소이까? 승진시킨 뒤에 회의자하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두 장군에게 예단을 주며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정을 표시할 만한 물건이 없어 황공하고 부끄럽소이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마필도 미안하여 받을 수가 없고 인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벼루 2개만 구하면 했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인삼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말도 노둔하여 쓸만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받아주시면 고맙겠소이다. 벼루는 서울에 도착하는 대로 사람을 시켜 보내드리겠소이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전에도 이미 많이 받았는데 또 받기가 미안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의 군병들이 여러 달 동안 노고하였으니 술 한 잔 주지 않을 수 없소이다. 변변찮은 물건이 남아 군중에 호게할까 합니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은양은 줄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소는 밭을 갈아야 할 것이니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의 것이라면 모두 받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조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니 어찌 이런 물건들로 갚을 수 있기를 바라겠소마는 귀부의 군중에 나누어 주었으면 쉽소이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나의 군사들에게는 중국 조정에서 분사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니 나의 요청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처음 의식과 같이 배려하고서 상이 막차에서 나오니 이 제독과 양 부총도 나왔다. 상이 대문 밖까지 나가 전송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14일 언미 세 번째 기사 상이 도로 막차로 들어가서 접반사 이 덕형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이 국가일로 노고하여 병까지 나게 되었구나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미열한 소신이 중임을 맡았으므로 심려가 되어 지난달 하순부터 병이 나서 제독에게 문안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열이 내린 뒤에 뜻밖의 갑자기 제독을 따라 서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는 도중에 일로에서 중국군이 소란을 피운다 하여 한 사람도 나와서 대우하는 자가 없었는데 황의 일로가 더욱 해괴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산골짜기로 피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든가 아니면 대가의 지대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든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절반은 대가의 지대에 나갔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제독이 무슨 일로 급히 서쪽으로 간다 하든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송경락과
회의할 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전에 제독이 요동으로 돌아가서 군병을 휴양시키려고 할 때 신이 노야가 서쪽으로 돌아간다면 한강 이남에 적이 다시 올 것이라고 하였더니 제독은 신의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제독의 주 목적은 서쪽으로 돌아가서 다른 새로운 군대와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제독은 강연대와 탕참으로 가서 주둔해 있다가 외적이 돌아가지 않으면 10월에 나오겠다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장세작과 이 여백은 어찌하여 도로 서울로 들어갔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송경락의 패문을 보고서 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제독이 역관을 보내어 신에게 말하기를 그대 나라는 문헌의 나라니 상하 대소가 각각 한 편씩의 글을 지어 나에게 주면 중국에 가서 자랑하겠다. 그러니 모른지기 국왕께 계달하여 네 권의 책으로 만들어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어보를 찍은 어차를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제독의 글을 잘 하는 사람인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문리는 통합니다. 또 난처와 대를 잘 그리기 때문에 소신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 책은 작을 것 같으니 큰 책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가 회첩한 문장을 보니 그리 좋지 않았다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그가 지은 병의 비문을 본 적이 있는데 역시 문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종이를 보내어 그의 글씨와 그림과 글씨를 받아 나에게 보내라 하고 약봉을 내어주며 이르기를 이 주머니 속에 있는 약을 먹고서 경은 조금 쉬며 조리한 뒤에 떠나라 하였다. 평가를 하셨다. 선조 7월 40일건 선조 26년 8월 14일 을미 네 번째 기사 밤 1경에서 4경까지 달빛이 매우 밝아 객성과 해성을 모두 관측할 수 없었다. 5경의 객성이 천창성 동쪽지의 삼성안 삼촌쯤에 있었는데 형색이 천창성보다 약간 희미했다. 해성이 화계성 서쪽 제5성과 제6성 밖과 전사성 서쪽 제6성과 제7성 안에 있었는데 형색이 희미하여 자세히 관측할 수 없었다.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다. 선조 7월 40일권 선조 26년 8월 14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중국 군대가 우리나라의 일 때문에 와서 고생하였는데 만약 한양이나 부채 한 자루도 얻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매우 미안한 일이다. 이는 호조가 잘 살피지 못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비록 은양은 주지 못하지만 부채나마 수천 자로 나누어 주라. 그리고 이런 내용을 경락에게 이자하라. 선조 7월 40일권 선조 26년 8월 14일 을미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안세의 초사 속에 드러난 종실을 잡아오도록 이미 계하하셨는데 종실이란 바로 덕이랑 부령 이충윤입니다. 현재 강세에 있다고 하니 나장을 보내어 잡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히 여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7월 40일권 선조 26년 8월 14일 을미 일곱 번째 기사 좌이정 윤두수가 아뢰기를 신이 밤새워 가서 들어가니 제독이 막 말에 오르려던 참이었습니다. 신이 성명을 통하였더니 제독이 중신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오늘 이곳을 떠난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 7월 40일권 선조 26년 8월 14일 을미 여덟 번째 기사 좌이정 윤두수가 아뢰기를 신이 어젯밤 제독에게 문안하라고 하신 명과 또 항세를 쓰고 굴욕을 당한 수령을 감사가 결정할 일을 조사하라는 명을 받고 3경 말에 출발하여 해가 뜰 무렵에야 비로소 봉산관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때 나팔이 3번 울리고 제독이 말에 오르므로 신은 즉시 관대 차림으로 길 왼쪽에 서서 역관 임춘발과 한윤도를 시켜 성명을 통하게 하고 또 지방의 관원들이 영접을 잘하지 못하여 결례를 하는 것은 매우 경악스러운 일로서 우리 임금께서 이를 들으시고 미안하게 생각하시어 문안관을 보내 황공한 뜻을 전하게 하셨다는 내용으로 고하게 하였더니 제독이 말하기를 대신은 멀리까지 보내어
보내시어 문안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하다. 지방관들에게 충후한 뜻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복명이 급하여 달려 돌아왔으므로 봉산 군수를 만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감사로 하여금 불러오게 하였으니 지금쯤은 이미 현신하였을 것입니다. 첫반사 이 덕형에게 들으니 이미 결벌하였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하는 일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감히 여쭅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봉산 군수를 잡아다가 추국하라 하였다. 선조 7월 41권 선조 26년 8월 1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이 윤빙의 집에서 출발하여 저녁에 봉산 땅 민가에서 묵었다. 선조 7월 41권 선조 26년 8월 15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묘사와 내전을 모시고 강서현을 출발하여 삭시진을 거쳐 저녁에 중화 땅에 도착하였다. 선조 41권 선조 26년 8월 15일 병신 세 번째 기사 묘시의 상이 백간을 거느리고 공립하고서 시복을 벗고 길복을 입었다. 이날 정릉을 개장하였기 때문이다. 선조 7월 41권 선조 26년 8월 15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두 왕자가 외적으로부터 돌아와서 길 왼쪽에서 알련하다. 선조 7월 41권 선조 26년 8월 15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좌이정 윤두스가 통정 이상을 거느리고서 아래기를 두 왕덕에서 돌아오시니 신들은 기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나 슬픔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들의 위감의 뜻을 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만극한 황혼을 무엇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였다. 선조 7월 41권 선조 26년 8월 15일 병신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전라 감사 이 정암의 장기 안에 본도의 좌우 수군에 소속된 제의장들이 오랫동안 해상에 있으면서 드러난 전공이 있으니 조정에서 관원을 보내어 항로해서 경례의 뜻을 보여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조정에서 이런 뜻이 없지 않았으나 남방의 물력이 해를 지나면서 고갈되어 준비할 방책이 없기 때문에 감히 거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군사를 위로하는 일이 호남에만 미치고 영남의 수군에는 거행되지 않았는다면 이도 또한 미안한 일입니다. 본도는 물력이 고갈되었으니 우선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고산 현감 신경이는 자기의 죄를 모면하기 위하여 어사에게 함부로 보고하여 본도의 지대 간관과 생리들을 어지러이 잡아다가 경솔히 형벌을 행하였으므로 인심이 소유스럽다 하니 군문에 잡아다가 중벌로 결단할 것을 아울러 행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모든 돈의 수령들이 죄를 감사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여 파출이나 결장을 짐작하여 추안을 작성하는 일은 감사에게 맡겨주고 납하여 올려 보낸 경우에만 조정에서 처리하라. 근래에는 채무를 잃어 조정에서 벌의 경종을 지시하고 감사하는 모든 일을 조정에 청하여 감사의 권위를 실추시켰으니 그무로는 잘 살펴서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 7월 41권 선조 26년 8월 15일 병신 일곱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근래 조정의 사체가 점점 잘못되어 원수나 방백이 등 관원이 하권을 출척하거나 논벌하는 데 있어 미세한 것까지도 스스로 결단하지 않고 일일이 조정에 품하고 있으니 원수와 방백이 등한한 관직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군령에 관계된 바라면 효시해야 되는데도 일마다 품하고 있으므로 신들도 항상 잘못으로 여겨왔었는데 지금 선교를 받더니 매우 윤당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팔도감사와 도원수에게 하사하시어 죄를 범한 수령이 있을 경우 즉시 논단한 뒤에 계문하도록 함으로써 수신의 권한이 약하고 조정이 머리에서 절지 않은 폐단을 개혁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1권 선조 26년 8월 15일 갑신 여덟 번째 기사 밤 1경에서 5경까지 달빛이 매우 밝아서 해성과 객성을 살필 수 없었다. 5경에는 사방에 안개가 끼었다.